안녕하십니까, 임연웅 테크닉입니다. 오늘은 활쓰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힘으로 이렇게 활의 균형을 맞추잖아요. 힘을 빼라 하니까는 힘을 빼고 이 활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활의 동작에는 이 중심이 줄 위에 올려놨으니까는 여기가 중심이 맞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무거워지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무거워지고 중심이 계속 변합니다. 그 변하는 중심을 맞춰줘야 되는데, 힘으로 맞출 수도 있고, 힘을 잡고 여기 나면 힘을 잡고 아무데나 할 수 있고, 놨을 때 떨어지네 요거를 잡아줄 수 있고, 떨어지네 위에서 잡아줄 수 있고, 요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말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뭘 질문을 하냐 그러면은 수다를 조금 들어주셔야지 그 다음에 활쓰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 가리키고 싶다. 근데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한다. 혹은 뭘 가리켜야 되냐.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싶은 데가 안 가려고 한다. 시작도 안 하려고 하고, 갔다가도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둔다고 그러고 하는데, 자, 우선 아이들이 왜 피아노 배울래, 바이올린 배울래 그러면은 싫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가르치려고 하죠? 아이들에게 음악을, 악기 하나 하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고, 또 클래식 음악을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어떤 좀 이렇게, 고급 취미이기도 하고 하니까는. 근데 아이들은 백지예요, 백지. 피아노가 뭔지도 모르고, 바이올린이 뭔지도 모르고, 정서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음악이 아름다운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너 바이올린 하나 해라. 너 피아노 한번 배워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저같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친구가 그래요. 이렇게 같이 놀라고 만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이 이 사회에 요즘에, 꼭 필요하고, 최첨단의 이런 개념, 물리 법칙인데, 너 양자역학을 좀 배워보지 않을래? 너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래?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래? 너 히말라야 원주민들이 쓰는 히말라야 언어를 배우지 않을래?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죠? 싫어라고 대답하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중을 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갖고 너 양자역학 배울래? 이러면은 뭔 헛소리야 이러죠. 너 어디 술 먹고 왔니? 다시 한번 나에게 양자역학을 얘기를 꺼낸다면은 너의 이 하악에 나의 엘보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도 그냥 평범하게 오늘 편의점에 포켓몬빵이 나왔으려나 이러고 고민하는 아이에게 너 피아노 배울래? 이런 거는 너 화성에 있는 화성에 혹시 미생물이 사는지 한번 궁금한데 한번 화성에 대해서 공부해보지 않을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뜬금없잖아. 근데 만약에 내 친구가 항상 그쪽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던 친구야 그러면은 그렇구나, 양자역학이 이런 거구나, 한번 궁금해질 수 있겠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너 피아노 배울래 이러면 안 되죠. 애들 데리고 운전할 때, 클래식 라디오라도 좀 틀어놓고, TV에서 우리나라 사람, 유명한 사람이 피아노 콩쿠르에서,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등 했다 그러면은 좀 유튜브라도 찾아서 좀 틀어서 들려주게 하고, 피아노가 뭔지, 집에 말 그대로 피아노가 없더라도 리코더 같은 거라도, 멜로디언 같은 거라도 해서 뭔지, 접하게 하고, 소리가 뭔지 접하게 하고, 피아노가 뭔지 보면서 와 잘 친다. 조성진 같으신 분들 어마어마 잘 치잖아요. 그럼 영상이라도 좀 한번 보여주고 피아노 쳐라 이러면 안 되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자주 접하게 해야지 그런 게 있구나. 나도 한번 배워볼까?
대화가 통하지. 그래서 애가 싫다, 좋다, 해볼까? 나는 그게 싫고, 뭐, 바이올린이 좋아, 뭐, 장영주, 이런, 우리 훌륭하신 연주자들, 뭐, 영상 금방 나오잖아요. 애들 핸드폰 볼 때, 이거 한 번만 들어볼래? 하고 써. 아니면 부모님들이 봐야 돼. 응? 저기, 운전할 때 라디오라도 틀어놓고, FM, 그 클래식, TV 볼 때, 애들 볼 때, 잠깐 아빠 이거 좀 보자, 이러고, 엄마 이거 좀 보자, 그러고, 클래식 채널 뭐 아르떼나, 아니면 유튜브 찾아서 한번 봐주고, 그래서 아이들 접하게 해야지, 대화가 통하지, 피아노가 뭔지도 모르는데, 가라 그러면 애들이, 어처구니가 없죠, 솔직히.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어떻게든 보냈어. 애가 뭐 착하든, 아니면 관심이 있든, 아니면 잘 설득을 해서 꼬셔서,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 피아노가 제일 만만하니까, 자꾸 만만하다는, 접하기 쉬우니까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다니더니 또 싫대. 그러면 왜 싫은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피아노가 뭔지 몰라요. 분명히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피아노가 싫다고 하는 거는 피아노가 싫다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싫고 좋고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별 이상한 뜬금없는 걸로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 화장실이 멀대거나, 화장실이 뭐 남녀 공용이 되거나, 아니 그 피아노 학원에 뭐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피아노 선생님의 뭐 향수를 좀 진하게 뿌린다던가, 별 희한한 걸로, 아니 뭐 친구들이 뭐 누가 싫다거나, 아니면 누가 뭐 꼬집었다거나, 뭐 그 피아노 잠깐 치다가 이게 아이들 동화책 같은 거 꽂혀 있죠. 근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동화책이 없다거나, 별 희한한 걸로 싫어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못해요. 난 이것 때문에 싫어. 이거를 해줘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길 가다 보면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들이 안 들어간다고 발버둥 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경우 몇 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 싫은 게 아니에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가 어린이집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싫다고 발버둥을 치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힘이 워낙 세서 선생님이 애를 잡았는데 선생님이 질질질 끌려가갖고, 이거는 힘으로 안 돼서, 또 애를 힘으로 하면 안 되죠. 물어봤더니,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안 간대. 싫대. 근데 막 차분하게 정말 살아온 인내심을 모두 총동원해서 차분히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자기 장난감을 뺏었대요. 그 말이, 선생님이 무슨 너 장난감을 뺐냐 그랬더니 뺏었대. 그래서 안 가겠대. 자기는 싫어서. 자기가 자기 친구의 장난감을 뺏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돌려줘라 하니까 애가 안 돌려주니까 선생님이 제 첫째 손에서 뺏어서 하여튼 받아서 달라고 해서 돌려준 거야, 다른 친구한테. 근데 이 아이는 선생님이 내 장난감을 뺏었다. 3살 때 얘기해요. 별 이상한 걸로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주고, 근데 내가 좀 생각이 있는 애야. 근데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싫대? 그러면은 학원을 빨리 바꿔주세요.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나 그 학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애랑 안 맞을 수가 있어. 잘못했다기보다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방식이. 그러면 얼른 바꿔줘야 돼요. 근데 좀 이렇게 제일 집에서 가까운 학원 보내서 동선을 맞춰놨는데 다른 학원 보내기 좀 어렵긴 하죠. 그래도 피아노를 좀 배우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맞는 선생님이나 맞는 학원을 분위기를 맞는 또 자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을 해서 정말 싫다 그러면은 학원을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또 우리 한국 어르신들 좀 그렇잖아요. 한번 배우면 끝까지 해야지. 어떻게 선생님을 함부로 바꿔 하는데 안 맞으면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접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음악이 뭔지 쉽게 말 그대로 집에다가 멜로디언이라도 던져놔서 그냥 장난감처럼 좀 접하게 해서 요거 양손으로 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쉽게 해서 대화가 돼서 뭐 이게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돼야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뭐 양자역 배워라 뭐 이거랑 같은 개념이 되니까는 그렇습니다. 자, 중심을 잡아야 돼요. 힘으로 여기서도 힘으로 잡고 여기서도 힘으로 잡고 힘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균형. 말 그대로 이쪽에 가 있으면 이쪽을 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 이쪽이 끝이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눌러줘야 되고, 이쪽에서 손잡이가 떨어지니까는 손잡이를 들어줘야 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또 인공지능들 특징이 있죠. 하나의 진리를 찾는다. 하나의 방법에, 완벽한 방법을 하나를 찾는다. 세상의 진리는 하나가 아니죠. 활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어요. 자, 균형을 어떻게 잡냐. 여기서 잡고, 뚝 잡는 게 아니라 균형이 계속 바뀌죠.
갈수록 무게가 이쪽이 무거워지죠. 어부라면 이쪽이 무거워지죠. 균형을 잡는데, 자, 임연홍 테크닉의 항상 개념, 이 손모양 굉장히 중요하죠. 엄지 중요하고 손모양 중요하고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엄지가 어디 있죠? 하나 둘 4등분의 정확하게 반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에 있어요. 이 길이의 손 넓이에 정확하게 반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검지로 눌러서 끝까지 가고, 검지로 눌러서 다음까지 가고 가능합니다. 힘으로. 근데 그게 안 돼. 힘을 빼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검지가 맞고, 여기서는 검지가 안 맞아요. 그쵸? 앞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힘을 눌러버리는 거지. 근데 힘을 빼야 되겠다는 항상 이제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새끼손가락으로 가야지, 무게가. 새끼손가락에도 떨어지긴 하지만 수평으로 잡았을 때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을 해서 활끝으로 갔을 때는 검지로 가고, 업으로 했을 때는 둘째가 붙고 셋째가 붙고 새끼가 붙고 들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팔을 잘 보면은 손가락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가 움직이죠? 팔꿈치 움직이잖아. 팔꿈치. 활 쓰는데 뭐 팔꿈치를 내려라, 들어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리를 위해서. 힘 빼고 그 울리는 소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건데, 손가락을 얘기하지만 손가락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 인공지능들. 새끼손가락으로 가지만 그러기 위해서 뭐가 움직이죠? 팔꿈치가 움직입니다. 팔꿈치만 움직이나 다 움직이지. 응? 고개도 움직이네. 고개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고개 움직여요. 이러면 좀 너무 로봇 같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걸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해봐야 돼.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손만 유지한 상태로 요 감각을 느끼고 손 모양 유지해서 구조는 만들어 손을 붙여놓고 무게 중심만 손가락 끝으로 해서 중심에 가서 중심으로 가운데 갔다가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거죠. 새끼손가락에서 바꿔주고. 근데 이게 보이면 안 되죠. 똑바로 섰지만 왼쪽으로 무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지만 요 정도 움직임으로 뭐 꼭 오른쪽으로 중심 바꾸고 왼쪽으로 중심 바꾸고 이런 거에 감각을 느껴서 안 움직이고, 최대한 안 움직이고 중심을 느낄 수 있듯이 얘도 새끼손가락 중심, 가운데 중지 중심, 검지 중심, 가운데 손가락 중심,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작두처럼. 제가 한번 예전에 식칼을 한번 든 적 있죠. 요리할 때. 어머님들은 아실 거야. 칼 이렇게 요리 한번 해보시는 사람들 알 거야. 수직이 아니죠. 떡떡떡떡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선으로, 반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손가락도 저절로 써지게 되는 거야. 이걸 검지나 어디 한 부분에 중심을 딱 힘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떡떡떡떡. 근데 유연하게 새끼손가락으로 중심을 갖다가 검지로 갔다가 새끼손가락으로 갔다가. 줄도 각도가 있잖아요. 이만큼의 각도가 변해도 같은 줄에서 같은 옆줄이 안 닿아요. 그런 걸 약간 이용을 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우선은 검지, 새끼 중심, 무게 중심이 힘이 새끼로 갔다가 검지로 갔다가 점점 변해서 새끼 검지가 아니에요. 새끼 약지 중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그러니까 1, 2, 3, 4로 하면은, 검지를 1, 2, 3, 4로 하면은, 4, 3, 2, 1, 1, 2, 3, 4. 중심이 4, 3, 2, 1, 1, 2, 3, 4. 그래서 중심이 유지가 되는 거야. 왜? 활이 길이, 줄에 닿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중심이 변하니까는 그대로 쓰면 무게중심은 변하는 거죠. 그대로 쓰면 오히려 변하는 거야. 내가 중심이 변해야지 중심이 안 변하는 거야.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 말 잘하고 있나? 새끼로 갔다가 과장해서 보여드릴게요. 검지로 갔다가 검지에 또 새끼로 갔다가 그 손가락 쓰는 거야. 짧은 활이나 긴 활이나 원리는 같다. 그래서 예전에 누가 짧은 활 안 된다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럼 긴 활은 되나요? 했던 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새끼손가락 중심, 검지 중심. 새끼손가락 중심, 검지 중심. 변하는 겁니다. 새끼, 검지, 새끼 아니라 새끼 4, 3, 2, 1, 1, 2, 3, 4, 4, 3, 1. 새끼, 약지, 중지, 검지, 검지, 중지, 새끼, 약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반원으로 변한다. 그래야지 힘을 빼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힘을 주고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리가 연결이 되고 팔꿈치 얘기했던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다운 업 다운 업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붙인 상태에서 근데 이제 중심만 바꾸면 되니까는 모양이 그렇게 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제 느끼기 위해서 요렇게 다운업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붙인 상태에서 새끼 쪽으로 검지 쪽으로 검지 쪽에서 새끼 쪽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비싼 레슨인데 임연동 테크닉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